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 시간입니다. 나른한 오후에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만로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양호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넓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아주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동안의 휴식 기간 이후에 순환매 종목별 장세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그냥 편안하게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이슈가 되는 일정이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일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정도로 해서 보면은 편안한 증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제가 또 순환매 장세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렸는데요. 자, 대응 전략은 그동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순환매 대비해서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계속 이제 대응 전략 알려드렸고, 그리고 대응 전략은 간단하다라고 했죠.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순환매 쪽으로, 그리고 덜 오른 종목, 조정받은 종목 쪽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둬야 된다. 단기간에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쉬게 놔두고 좀 덜 오른 종목들 후발주 쪽으로 순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뭐 두산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 그리고 기존에도 뭐 엔터주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아니면 휴식 구간에 취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공략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들을 편안하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잘 움직이는 모습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순환매 정도 노리면 된다. 이게 끝나야지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이클 끝나려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지수는 거의 다 뭐 1차 목표치 정도까지는 근방에 와 있는데, 아직 뭐 조금 더 종목들은 이제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뭐 엑스AI에서 이제 그록3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거 내가 할 거야라고 해서 직접 뭐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챗 GTP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이 나오고 딥시크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그 이슈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지수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편하다라고 조금 전에 표현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2600포인트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어제는 돌파 시도인데 오늘은 이제 안착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느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26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더라도 2700까지는 제가 볼 때 1차 목표치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 구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하 구간이라고 해서요. 270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지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코스닥으로 들어올 거고 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길면은 3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코스닥 차트를 우리가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770에서 80 정도, 이 정도는 1차 목표치고 여기가 지하 구간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지하 구간인데 780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770까지도 두들기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차례 지수는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장이 코스닥에서 투매가 나온 다음에 상승장을 출발할 때는 코스닥은 생각보다 셌어요. 그래서 저항 구간이 있을 때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항 구간을 계속 저항을 받고 뜸들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저항인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정상적인 거는 780점 가면 한번 저항을 받고 한 두 번, 세 번 저항받고 넘어가는 게 이 강력한 매물대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의를 지킬지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해서 바로 돌파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는 좋은데, 그리고 목표치 다 왔다고 했는데 이제 살 종목이 있느냐, 이제 순환매가 돌 섹터가 아직도 남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산 섹터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제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랑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 그게 720조나 된다라고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청구서냐라고 했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관세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위협을 가하고 강력하게 위협을 가한 다음에 원하는 거 뭐예요? 자원 채굴의 50%. 이게 뭘 뜻하죠? 중국에서 이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광물 채굴 50% 이 중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또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50%를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곡창지대로서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에너지 국가로서 뛰어난데 미국도 세계 최고의 이제 에너지 국가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제 곡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광물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중국에 대비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EU 정상 긴급 소집을 했어요. 왜 EU를 패싱하고 트럼프가 지 멋대로 하느냐라고 해서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전을 하거나 뭐 종전을 하거나 하려면은 둘이 1대1로는 절대 안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서로 원하는 게 얼마나 간극이 크겠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EU에 기존에도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서로 이제 재건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런 뭐 전쟁이 나올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설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북유럽 쪽의 한 국가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방산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7개 방산 기업이 이제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토 회원국들 GDP 대비 2%의 이제 방위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5%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5%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본인들이 부담이 덜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에 이어서 이제 재건주도 이제 슬슬 관심 가진 타이밍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방산주와 재건주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 흐름이 나와서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숨어있는 종목들도 좀 있겠죠. 후발주들을 우리가 봐야 될 차례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순환매가 돌지 않고 혹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 급등전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이제 방산주,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 재건주도 함께 봐야겠죠. 이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안타, 1루타, 3루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부터 쳐보도록 할까요? 오늘 진성티 씨 꼽아주셨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크라 재건이 특별한 모멘텀이 더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성택이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인 상승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생각보다는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양건영 같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말로움도 도달하고 이제 조금만 더 움직이면 뭐 이제 순위권을 또 다시 한번 이제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잠깐의 휴식 구간을 갖고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 진성티 씨, 트럼프 청구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고민은 이제 본인들의 안보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즘 유럽 증시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제가 다른 시간 뭐 1시간 동안 나오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를 다 통틀어서 알려드리는데 독일 증시만 봐도 헐헐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전제하에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11월부터는
이 3월 1일까지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건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이미 모집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좀 뿔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아마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캐터필라, 미국의 최대 중장비 기업이죠. 글로벌 중장기 기업 중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캐터필라의 이제 6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진성 TEC, 본인들의 매출의 60%가 이 캐터필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둘이 깐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진성 TEC는 꾸준하게 볼 만한 기업이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질 텐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캐터필러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와 함께하는 진성 TEC,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진성 TEC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비스 꼽아주셨는데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 종목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자마자는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이죠.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그런 종목은 아마 클로봇 한 종목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보통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보유해소 물량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차트가 기본적으로 일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부터 이제 다기능 레이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에 공급하는 부분이 극대화가 되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제 급등전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레이더 기능 같은 경우가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인도는 진출해 있습니다. 최대의 방산 기업인 웹이나 어코드 같은 쪽에 안티드론도 공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로 넘어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중동이나 유럽까지도 이제 더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이 진출하면 같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루타 정도 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편안한 구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비스 2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상장 이후에 좀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모아온 만큼 이제는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Y 꼽아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SY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사진이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세종의 남극기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죠. 이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가진 일부 기업들이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듈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제 튼튼하게 땅을 파고 철근을 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집을 만들 겁니까? 지금 당장 난민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 담당 부총리 겸 이제 장관이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갈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면 3년이 되는데 그만큼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듈러 기술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Y 범위권형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이제 전쟁 종료 초읽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고점 돌파 다시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SY 제가 호타준적으로 3루타 종목 잘 선정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항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어갈 수 있고 또 멀리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3월 1일 유럽연합에서 이제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하는 기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으니까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재건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조 안에서 SY 짚어주셨습니다. 3루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만홈런 종목, 하이라이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그간에 또 만홈런 종목이 탄생을 했을지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수익률 체크하니까 수익률이 계속 이제 상위권에서 갱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 제주반도체 이쪽이 꾸준하게 갱신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말로 없는 종목이 탄생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LIG 넥스원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원익홀딩스가 이제 7위권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익홀딩스 50% 다 됐는데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네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차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106%라고도 말씀드렸죠. 원익홀딩스도 목표 이 말로 없는 가격을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아놔서 아직 말로 없는 타이틀을 못 딴 것뿐이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메타하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로 홈런 달성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은 25,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세요라고 제가 대응 전략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금 짧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급등해가지고 각도를 너무 많이 올려갖고 슈팅 구간이 나오면 위험한 것이지 아직 슈팅 구간으로 가기에는 좀 완만한 각도를 그리고 있으면서 한 번 정도의 튀어 오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봉 하나 세운 거고 지금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0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 구간에서도 전략 매도보다는 일부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날려면은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찍이 공략을 해서 우리는 이미 만홈런을 달성한 종목인데 앞으로의 상승세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공개해 볼 텐데 어떤 종목 선정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한일 단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의 스포트 하면서 이제 작년 말에 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였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힘을 소진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 양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놓고 첫 양봉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미리 나는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고 싶다, 음봉에서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내가 종목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그 종목 수익 난 금액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씩 다음 종목에 수익이 나면 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씩 해서 이렇게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천천히 모아가는 이런 과정을 음봉 과정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식을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쭉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친궁, 천궁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포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포탄들을 유도체까지도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이랑 원자력,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섹터들 있죠. 거기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 모두 다 단조가 필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까지도 잘 돼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위험 분산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를 증액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강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존에 있는 방산주들 좀 사이즈 있는 종목들이 먼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풍산이 또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늘 웨이비스나 이런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5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락 N자형 그린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쉴 때 잘 쉬어야지 또 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너무 멋지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아주 멋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500원, 3,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고점까지 가려면은 아직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확인하고 그 이상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3,500원을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오늘 LIG 넥슨처럼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한번 기대할지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이 구간에서 1,900원 이탈한다라면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2,000원 회복될 때 혹은 그 아래 구간에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제가 또 한번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아마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한일 간조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안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수급도 따라 붙고 있는 섹터인데요. 한일 단조 오늘의 만룸런 종목으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